안녕하세요. 매일TV 시청자 여러분. S부장의 C12B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복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89만 명의 사면을 선포하면서 그 속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시켰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는 수구좌파라고 좀 부르고 싶은데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복권시켰습니다. 더 앞서서는 내란 선동 및 국가보안법 등으로 9년형을 선고받은 이석기 씨를 가석방이라는 이름으로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석기와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견주어서 좌파의 반발도 무마하고 또 자유우파의 박근혜 대통령을 풀어줌으로써 양쪽의 비난과 비판들을 상쇄시킬 수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저 나름대로 해봤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의 이유로 어느 특정한 근거를 대고 있지는 못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어떤 말씀을 했냐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루어 통합된 힘으로 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 사면 및 복권하고, 이게 법무부의 특별 사면에 대한 공식 브리핑 내용입니다. 대국민의 화합, 통합, 과거에 매몰되지 말고 미래로 나아가자, 이런 표현을 했죠. 근데 올해 초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요구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국정농단의 최고 책임자로서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분을 어떻게 사면을 할 수 있느냐라는 말씀까지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아주 벽을 두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상황이 좀 바뀐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내년 3월 10일 대통령 선거 이후에 5월 9일인가요? 10일인가요? 임기가 끝나게 돼 있죠. 그러면서 당신의 퇴임 이후의 생각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문재인 정부의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은 깊어졌을 텐데요.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이재명 후보가 결정이 됐고, 국민의힘에서는 검찰총장을 지낸 문재인 대통령 정부 시절에 검찰총장을 지낸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면서 내년 대선의 판도가 상당한 혼전, 이런 경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내부 판단을 하면서, 윤석열 후보라고 했을 때는 중앙지검장이 되면서,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로부터 대통령직에 대한 파면을 당한 이후에 수사를 적극적으로 전개하면서 2017년 3월 30일인가요? 구속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지금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입니다. 결과론적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함으로써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던 세력으로부터는 촛불 정신의 훼손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고, 자유우파 보수 쪽에서는 이거는 대선을 앞두고 보수의 분열을 좀 획책하기 위한 음모론적 사면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저는 뭐 양쪽의 시각을 다 배격하고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면으로써 이제는 과거의 탄핵소추의 과정과 헌법재판소의 법리 과정과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제대로 한번 다시금 점검을 하는 시간을 가져야만이 우리가 법치주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선진국가로서의 기반과 토대가 든실하구나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크게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근데 그거는 대통령으로서 통치행위라고 여길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고요. 또 한편으로는 크게 뇌물수수가 있는데, 뇌물수수가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받은 돈 한 푼도 없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곁에서 좀 도와줬던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가 말을 탄 부분인데요. 승마단 그리고 승마협회 소속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 이상의 좀 메달을 땄으면 하는 바람에서 국가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삼성은 정유래 씨가 탔던 말들에 대한 소유권 자체를 넘겨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 3피를 삼성은 소유를 했고, 그 말을 자유롭게 탈 수 있는 권한, 대여를 해줬을 뿐인데, 우리나라의 법원은 실제적 소유가 최서원 씨로 넘어갔다라고 판단을 내렸죠. 그 판단의 근거는 최서원 씨가 정유라 씨 딸에게 한 말 한마디, 너의 말처럼 여기고 타라, 이 한마디를 근거로 삼아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 소유권이 최서원 씨로 넘어갔다라고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삼성이 지원한 돈이 뇌물수수라는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 이 돈을 받았습니까? 돈으로 따졌다 하더라도. 그때 윤석열 지금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경제적 공동체, 이러한 용어를 사용했죠. 경제적 공동체라는 게 뭡니까? 부부 사이? 통장은 같고 쓰는 돈이 같다는 거죠. 수입이 같으면서. 근데 지금의 좀 생각을 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의 관계 속에서 경제 공동체란 말 자체가 법리적으로 적용이 안 되죠. 물론 검찰도 이 부분은 나중에 법원에서 이거를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제3자 뇌물수수 이런 걸 적용을 하기도 했죠. 결과론적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커다란 거는 국정농단인데 국정농단한 게 거의 없습니다. 지금의 꼼꼼히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 큰 죄는 뇌물수수죠. 뇌물수수가 아까 말했던 말, 그리고 삼성이 그 평창올림픽을 유치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문재인 대통령 때 평창 동계올림픽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평창 동계올림픽을 겨냥해서 빙상 선수들의 육성을 위해서 영재 동계 스포츠센터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그 또한 또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뇌물로 나중에 판단을 했더라고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제가 볼 땐. 이건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그거보다 더 큰 뭐 미르재단이든 K스포츠재단이든, 그러니까 그 정경련에 소속된 대기업들 16개 정도, 18개의 기업들이 낸 그 재단에 대한 돈은 아무런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그때 당시 강요죄, 그러니까 기업을 강요를 해갖고 돈을 억지로 내라고 요구를 해갖고 K스포츠재단하고 미르재단, 하나는 문화융성, 하나는 스포츠, 여기에 재단에 낸 기업들의 돈 자체가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밀어붙였죠. 이 또한 죄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됨으로써 내년 대선을 둘러싼 여야 후보에 대한 영향력 이런 걸 생각하기보다는 저는 이 계기로 국회의 탄핵 소추는 정당했는지, 헌법재판소의 탄핵에 대한 인용 결정은 제대로 전개됐는지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좀 고민하고 성찰하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뭐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도 변호사이고,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검사 출신이고 법조인 아닙니까? 법조인 양 당의 후보들이 진짜 법치주의의 실현이라는 커다란 대의 속에 다시 한번 면밀히 짚어보고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사회 법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이 S부장의 생각입니다. S부장의 시시비비가 더욱더 날카롭고 옳고 그름을 좀 더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는 힘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꼭 구독, 좋아요,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